자,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 들여다보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쇼미더 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주간의 여론 동향 파악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조사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8일, 1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2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9%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본부장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긍정평가 30.1%, 부정이 65.8% 이렇게 집계됐고요. 예. 30%를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못한다. 매우 못한다. 라고 한 게 52.1%로 과반수, 여전히 매우 과반수가. 높네요. 매우 못함이. 예. 매우 잘함은 14.8%에 불과한 예. 그런 상황이고 70세 이상 그리고 TK 지역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세한 그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30% 회복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쭉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될지. 큰 틀에서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예. 보는 게 맞고요. 지금 미디어 토마토 조사로 지난주에는 약간 더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30% 정도로 다시 이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에서는 32.9% 그렇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취임 예. 2년 기자회견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고 내용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뭐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나 보수 성향층 분들이 있으셨는데 네. 그것이 이제 한 주 지나면서 좀 조정이 된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뭐 30%가 됐으니까 29%보다 높은 것이고 앞이 3자니까 다른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기본상으로 30하고 있는데 29는 20 차이가 나는 것 사실 뭐 조사 통계상 뭐 28이나 뭐 29나 30이나 31이나 30이나 사실은 큰 의미 없다는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이제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변동폭 자체가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제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한 40% 이상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고 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힘을 받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30% 내외에서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무엇을 해도 반응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매우 이제 여당 정부 대통령 입장에선 용산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인가요? 네. 만약에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이제 제2요구권, 제2요구권. 우리가 얘기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을 상당히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어서 그것이 오늘 이제 나오느냐, 그것이 대통령 평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이제 이번 한 주에 상당히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 행사하는 게 앞으로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아니면 이번 주말에 있을 그 조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금까지 뭐 특별한 어떤 지지율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있었을까요? 일단은 영수회담하고 네. 기자회견 이벤트도 했는데 결국 국민들이 볼 때 뭐 바뀐 게 없네. 똑같구나. 네, 국정기조가 바뀐 게 없다. 이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김건희 여사 네.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169일인가요? 등장해서 이미 기자회견에서 예견이 됐던 거죠. 네. 뭐 현명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있다라는 형식적인 사과 있었고 그걸 일종의 세팅 작업을 한 건데 그리고 아무런 해명이나 어떤 설명도 없이 네. 갑자기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정작 본인은 디올백이라든지 뭐 왜 그동안 169일 동안 뭘 했는지 잠적에 대한 아무런 양해도 없이 그냥 나왔다. 네. 그런 부분도 민심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또 이와 보조를 맞춰서 검찰 인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뭐 방탄 인사였다 이런 비판이 대두되고 있던 것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거 짚어보죠. 우리 미디어 토마토에서 그거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 지휘부 교체가 됐는데 이번 검찰 인사 관련해서 여러 주장이 있는데 자, 어떤 주장에 동의한? 지금 말씀했다시피 김건희 방탄이냐, 뭐 아니냐, 정당권 인사권 행사냐, 요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방탄용. 방탄용 물갈이 인사다. 아하. 57.1%. 예. 절차 원칙에 따른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다. 29%. 야, 잘 모르겠다. 13.9%. 차이가 29대 57이네요. 네, 예. 역시 뭐 TK 지역하고 네. 7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에서 방탄용이라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의 많은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도 좀 방탄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6대 3 정도의 6대 그런 3, 네. 비율이 또 이제 이 조사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할 때 네.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비율이 한 30%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 그 보수층 중에서도 이제 여당 지지층에서도 충분하게 포괄하지 못하는 정도인 것이니까 네.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흐름들 반대쪽의 의견에 공감도가 더 많은 것이니까 네. 국민적 어떤 신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보수층에서도 이것을 충분하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전폭적으로 높지는 않은 우세하지만 예. 전폭적으로 높지 않거든요. 불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이제 수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수사들은 일단은 우리가 그 팀 주체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의 신뢰가 또 플러스돼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 또는 불신을 더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에요.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권에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네. 밝히고 털고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신뢰를 얻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인사를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네. 또는 수사팀에 대해서 그래야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털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팀에 대한 불신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 결과가 설사 잘 나왔다 하더라도 네. 또 설사 제대로 정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요런 조사하면 불신으로 이어질 예, 수밖에 그러면 없을 최종적으로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단기적 차원에서의 어떤 불리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사실 근본적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지금은 매 국면에서 사실을 승리하려고 하는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국면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큰 틀 안에 지금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소환 조사도 가능한 겁니까, 김건희 여사? 네, 뭐 캐비넷 뭐 오명을 캐비넷 오명 벗어보겠다. 벗기 위해서. 예. 그 캐비넷이 어떤 캐비넷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그 이창수 지검장이 취임한 이후에 네. 첫 보도가 뭐였냐면 김정수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 금지 이 보도가 첫 보도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사안에 따라서 물타기 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 다른 캐비넷이 캐비넷이 누구 캐비넷이냐면 다르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네. 고발인으로서 조사를 조사를 받았어요. 받았죠. 예. 받았는데 결국 고발인 조사가 끝나면 피고발인 조사를 할 텐데 소환장은 보내는 신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환장은 보내지만 소환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서면 조사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근거를 내세워서 네.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 마일리지는 계속 쌓인다. 그 마일리지라는 거는 하여튼 안 좋은 어떤 마일리지는 그러니까 이런 계속적으로 상황이 되면 쌓인다. 169일 잠적하셨었는데 네. 그 안에 0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어요. 1690. 1600일이요? 그러면 뭐 대통령 임기 내도록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된 특검법 얘기
이거 관련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이것도 본부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검찰 인사를 계기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라고 네. 여쭙고요. 일단 검찰 수사를 더 믿기 어려워져서 특검이 더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56.7%. 예. 특검 추진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 31.4%. 이거는 뭐 근데 지금 보면 거의 6대 3의 비율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6대 3.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는 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믿을 수 없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하는 게 안 맞다는 거고 30%는 어쨌든 간에 검찰도 해야 되고 특검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이게 예. 지금 그 흐름이 지금 쭉 일관되게 이제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은 어디 가냐? 모든 조사에서 네. 모르는 무응답 하시는 모름이 분들이 10. 있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631 네. 이제 요 고도 흐름들이 뭐 대부분의 이슈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네. 포인트 내에서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아무튼 어디에 갇힌다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어쨌든 전국을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들은 매주 선거를 치른다. 거기서 정당성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가 매주 선거를 치르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효과죠. 그런 의미로 이제 미국 정계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네. 그러면 거기 정당성을 계속 이제 연료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차에. 네. 그런데 이게 계속 만땅은 안 채워지고 만땅 아니 절반이 아니라 한 속어라서 30% 풀. 예. 네, 예. 정도니까 네.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하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네. 특검과 또는 검찰과 관련한 것인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 이제 이런 분도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이 조사 보면은 질문 아마 하시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지역을 봤을 때 네. 굉장히 보면 그 우리가 가장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TK 지역이죠. 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봤을 때요. 46.9% 대 42%.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46.9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수치상은 높은데 42% 예. 무려 42%가 특검이 더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응답을 보이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사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TK 지역에서도 특검에 대한 필요성 응답들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32.8 대 56.4. 네. 그러니까 아주 두 배 가까이 예. 특검이 더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봤을 때도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들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 사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안들이 이제 여권에게는 다소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TK 지역이나 보수성이 강한 지역도 어느 정도 좀 바뀌고 있다 흐름이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자, 뭐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 TK PK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도 예. 결국 이 사안을 놓고는 팽팽하다는 그렇죠. 그런 반반이라는 거죠. 결과. 이거는 특검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예. 상당히 의아한 게 아까 이찬수 지검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이 서울지검장으로 온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주변 인물,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 네. 윤석열 사단의 특징이 뭐냐 수사할 때 여론에 흘리고 네. 한번 해보고 물타기 이런 쪽으로 계속 해왔어요. 이거 그런 이제껏 식의 그렇게 일종의 비슷하게. 예. 전매 특허예요. 그렇죠. 그 이제껏. 분들이. 네. 특히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문재인 수사 계속했던 그게 전공인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을 앉혀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네. 목소리를 높인다. 뭔가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는 뒤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감히 물타기를 어떻게 이해할 생각을 했는지 네. 저는 그게 일단 의아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물타기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동렬에 볼 수가 있을까요? 예컨대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법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김정숙 여사 타지마을 간 거하고 이 등등하고 이게 비슷한 내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같은 층의 이슈로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막판 1개월 네. 동안에는 이런 이슈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하면 어느 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이제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지가 쭉 빠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것을 해명하지 않아요. 네. 그것이 문제에 있어서 뭐 사과하거나 하지 않아요. 상대 쪽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요. 이슈로. 네. 예. 그러면은 대중들은 공격. 이제 예. 지지는 대부분 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한 달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지지를 유지하거나 상대방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를 던져주면은 네. 여론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세를 와 방어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모양새여서 아하. 또 저쪽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선거 캠페인적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정권 초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좀 더 지지층 포괄하고 이전 정권의 정당성을 좀 훼손하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많은 정부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임기가 3년 차 된 상황이 중반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이제 이전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이미 높은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매우 그때는 이제 쟁점이 소리 소문 되는데. 없이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지지층들, 중도층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매우 사실은 이 전체 사안들 자체가 오픈되어서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정치적인 사회적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전략, 부분이 과연 이제 여론의 반전을 가져오거나 전국의 반전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거는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을 매사 이런 식이거든요. 예. 매사 이런 식으로 물타기, 그다음에 갈라치기, 네. 싸울 거리를 던져주고, 자, 그거 싸우면 사건의 본질은 그냥 뒷전으로 가고 네. 항상 싸움만 남는. 그거만 남고. 그거만 예. 남는. 그러니까 중도층 민심도 결국 이런 걸 하도 보다 보니까 학습이 됐어요. 안 속습니다, 이제. 예. 이런 거 안 속아요. 이제는 이런- 만성에 대해서 또 그러구나 이렇게 본다는 어떻게 거네요. 그걸 같은 선상에서 볼수 놓고 있냐. 특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정당 지지율. 네, 더불어민주당이 35% 나왔고요. 네. 국민의힘 31.4%, 조국혁신당 15.1%, 네. 개혁신당 4.5%, 예. 새로미래 1.6 이런 수로도 나왔네요. 자, 지금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3%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보이고 이게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연관성도 있고 네. 또 이번에 총선 백서 놓고 내용 자중질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조정은 위원장인가요? 백서 뭐 만들기 위원장인 것 같은데 그분이 거의 뭐 아까 그 신인규 변호사가 네. 뭐 저는 카멜레온 같은 분이다. 아, 네. 그렇습니까? 예. 어떤 뭐죠 그 중국에서 하는 병검술을 병검술. 하는 예. 정말 탈색 이런 것도 잘하시고 신분 네. 세탁을 잘하시는 분인데 네. 아무튼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민생 이슈와 관련해서는 해외 직구 문제 네. 예. 어떻게 그게 매사 이것도 이런 식이면 아마추어 정권의 끝을 보여준다. 이게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네. 우리가 흔히 사실은 여의도나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다양성이 정당은 다양성이 이제 존재하는 게 좋고 네. 이것은 지금 다양성의 민주적 정당성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혼란, 혼선, 갈등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이렇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고 한데 되게 이제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약간 혼란과 혼선으로 비춰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정당 지지율이요. 혼란으로 보이면.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다양성이 굉장히 좋은 가치인 건 맞는데 네. 이제 대중들은 안정적이고 이제 쭉 그대로 이게 가는 것, 덜컹거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뭐 매우 덜컹거리는 거 불안한 그게 거예요. 불안한 그럼 거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죠. 내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내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이것이 어느 게 그럼 정답이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최근 양당이 이제 그런 혼란들이 있어서 약간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살짝 우리 조사 미디어통 조사는 살짝 하락이 됐는데 글쎄요 또 다른 조사에 보면
좀 요번에 탈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조금 민주당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전에 네. 죄송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떨어진 거에 네. 대해서 상당히 다들 놀랐어요. 근데 당내 놀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당내에서도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뒷얘기를 들어보면 우원식 의원이 의원들을 일일이 만났다고 합니다. 80% 이상 되는 의원들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30분 이상 대화를 하고 네. 그때 표심을 잡았고 의원들도 사실 어차피 추미애 의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냥 한 표 주자라는 마음이 모여서 80 그게 모여서 89표까지 됐다. 그렇게 해석을 예.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그 당원들께서는 속이 많이 상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당원들의 마음은 그거거든요. 탄핵을 해라. 말하자면 탄핵인데 이 정권을 좀 막아달라. 이 폭주를 막아라. 라고 그래서 총선에서 심판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적임자가 추미애 의원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사실 탄핵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한다고 탄핵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가야 헌재를 되고요. 가야 되거든요. 네, 뭐 보통이 거기서 아닙니다. 안 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그렇죠. 문제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기억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당대표가 나서서 당원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줘야 된다. 예, 정청래 의원이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시고 네. 이제는 당대표가 당원들의 그 당심을 좀 어루만져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재개된 상황인데 자, 요거 조사도 좀 했습니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는지 요 질문들 우리 미디어 토마토에서만 할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본인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공개 활동 없이 자숙해야 하지 마라! 한다. 자숙해라! 네, 아. 63.6%고요. 예.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공식 활동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31%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6대 3이긴 한데 모름이 좀 훨씬 적네요. 왜냐하면 단순한 얘기잖아요. 공개 활동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이기 때문에 모름 수준은 5.4%밖에 안 되는데 좀 자숙해야 된다 63%로 조금 많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 조사에서도 네.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대통령 정책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인사 정책이라고 그렇죠. 해요. 뭐 무슨 대북 정책, 환경 정책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사는 너무나 이제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여서 모름 무응답 비율이 상당히 적게 이제 나온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충분하게 표출을 한 것인데 네. 이 조사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자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잖아요. 예. 대구 경북에서 46.9%가 나왔어요. 많이 그러니까 나왔네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선 62.5%니까. 그건 똑같네요. 예. 이런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론을 볼 때 이제 그런 특정 성향이 있는 지역들을 먼저 살펴보는데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보수 성향층에서도 뭐 44.6%가 네. 그런 자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제 이 사안에서 이제 쉽게 인지하면서 지금 어떤 메시지 없이 공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이제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필요는 있어 보여요. 예, 그래야지 네.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인데 아무 해명이 없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불만들 또 비판들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PK 지역은 뭐 거의 똑같고 보수 그러니까 TK 지역도 거의 반반에 해당할 정도로 자숙해야 될 여론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해명도 없이. 후보 예. 시절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학력 경력 위조 경력 위조. 그거 가지고 예. 사과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런 게 없고 그냥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유를 모르겠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통령의 부인의 과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미래가 다 잡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이게 방탄 공천이다. 아. 또 검찰 인사도 또 방탄 인사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발목을 잡고 있고 이걸 털고 가지 않으면 이 정권 내내 끝까지 계속 이럴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결론이죠.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이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여론을 알아보는 시간 쇼미더 사심 요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사심 주제는 여러분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게 가장 바라는 역할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 특히 10,000명 이상의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결과 몇 개 좀 짚어주시죠, 네. 본부장님. 일단 가장 높은 답 네. 95%네요. 네. 기계적 중립 너무 강한 국회를 요구했습니다. 여야 협치 가교가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됩니다. 네, 1만 명. 자, 그리고 댓글 반응도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백곰님께서 협치 말고 김건희 종합특검 가고 최상병 특검 가고 윤석열 탄핵 바로 아유. 실시한다. 세게 나오시네요. 네. 윤석열 때문에 나라를 박살낼 수는 없다. 민주당원들 더 많이 가입해서 국민들 힘을 보여줍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도 하나 소개해 네. 주십시오. 국회도 제역 지금 유저 NY8IH7분이 예.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행정부 권력이 이렇게 강한데 입법부는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서열 2위인 만큼 옳지 않은 일에는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라는 것도 있고요. 또 네. 제2, 3H분은 국민만 보고 처리하면 됩니다. 협의가 없어도 국민에게 간절한 법안이면 처리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글도 남겨주셨네요. 자, 또 MEAINGGU입니다. 협치가 안 되면 민의가 바라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국회 위상을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또 글을 주셨고요. 마지막 소개 한번 네, 해주십시오. 유저 YG 네. 이님께서 국회의장이니 중립을 지켜야겠지요. 다만 협치가 중요한지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지 국민이 중요한지를 바로 알고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제대로 된 국회의장이 되라는 것이지요. 국민 뒤통수 치는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무능한 국회, 일 안 하는 국회, 뒷걸음치는 국회, 국민 뒤통수 치는 국회 만들지 마시고 개혁하는 국회가 되기를. 협치는 무슨 협치, 작당시지. 글을 쓰다 보니 진짜 열받네. 말씀하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생 본부장님, 그리고 윤희용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